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는 셀이라는 거고 A1, B1, C1, D1이라는 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A1에다가는 자, 날짜 한번 넣어 보시고 여기 B1에다가는 번호라고 적어 볼 거고요. C1에다가는 고객님 성함 때문에 성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D1에다가는 금액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날짜는 이제 오늘 날짜로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인 2/21일 이렇게만 적어도 이게 날짜가 오늘 날짜로 표시가 되는 게 보시면은 여기 2-21, 2/21을 더블 클릭하면은 달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며칠이었더라, 오늘 내일이 무슨 요일이더라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2월 21일 이렇게 작성이 되시는 거고 거기 밑에 여기 2월 21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라고 하시면은 더블 클릭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날짜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의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요 21일 날짜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키보드 그 만지는 데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해서 그 밑에 셀인 A3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되세요. 붙여넣기 하셔도 되시는데 나는 좀 빠르게 좀 붙여넣기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라고 하셔도 되시고 그게 또 마우스로 또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월 21일 여기 A4라는 곳에 셀을 갖다 놓으시면은 여기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로 밑으로 내리시면은 날짜가 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21일로 계속 맞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일에다가 놓고 자 십자가 모양인 상태에서 키보드 CTRL이라고 해서 왼쪽 컨트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2월 21일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가 되시고 난 아까처럼 21일이 아닌 22, 23 이렇게 조금 늘려서 날짜를 조금 늘릴 거야 라고 하시면 컨트롤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십자가 모양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누르시면 날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21일 상태에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첫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네 번째 손님 이렇게 번호도 역시 내가 100번째, 200번째 손님을 제가 일일이 번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십자가 버튼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누르시면은 되는데 이상하네 그냥 바로 눌렀더니 복사가 돼요. 5로 바뀌어요. 이럴 때는 이거는 컨트롤로 해서 번호를 매기실 때 이렇게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날짜랑은 또 다르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성함 이제 입력하실 거예요. 성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다. 그리고 뭐 김유신이다. 이순신이다. 뭐 신사임당이다. 뭐 이렇게 고객들 성함이 쭉 나열이 이제 되실 거잖아요.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오늘은 5,000원의 금액을
매출을 일으켜 주셨네요. 네, 김유신 장군도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도 10,000원, 김유신 장군이 네, 10,000원, 신사임당은 50,00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100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약간 그 필터라는 기능의 꿀팁이 있는데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고객님 이름을 좀 나열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 셀 1에다가 전체적인 셀을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1이라는 행을 클릭을 해보시고 위에 상단에 필터 만들기라고 해서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필터 만들기라고 해서 이 깔때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은 요 상태로 요 삼각형 모양이라고 하죠. 요게 그 행마다 열마다 요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삼각형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정렬 A부터 G까지 정렬도 있으시고 요거 한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고객님 성함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실 건데 중요한 건 번호가 뒤죽박죽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역시 번호 여기 삼각형을 누르신 다음에 정렬 A부터 G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금액 큰 순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 대신에 금액 순서대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쵸? 네네. 요거는 이제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정렬대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 홍길동님이 너무 자주 와. 이 홍길동님이 총 매출을 알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클릭해서 주시면 여기 부분에 여기 보시면 홍길동님이 있죠. 여기 부분을 다 지워주시고 홍길동님만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홍길동님의 매출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필터 요 기능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모두 선택, 오늘은 모두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빠르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요 셀을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날도 역시 21일로 해서 채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님은 또 21일이 아니라 22일 날 이 역시 날짜도 22일로 맞춰 놓으시고 이번에 또 홍길동님이 10,000원을 구매하시고 또 이분이 5,000원 또 10,000원 이번에는 10,000원 이번에는 3,000원 뭐 홍길동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23일에는 더블 클릭해서 날짜를 또 바꿔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또 5만원어치도 구매하셨네요. 이렇게 5,000원. 이렇게 해서 날짜를 10번까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날짜라든지 번호라든지 성함, 금액 요 제목이 약간 조금 눈에 띄지 않아요. 조금 글씨가 너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여기 100% 여기 부분을 확대하실 수도 있고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5%인 아니 150%까지 해볼까요? 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확대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저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번호 역시 A열부터 G열까지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부터 G까지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다 순 아니면 번호도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나열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날짜, 번호, 성함, 금액 여기 금액을 약간 좀 셀에 약간 좀 집중적으로 튀게 조금
뭐 색깔도 넣고 싶고 그 글씨를 조금 바꾸고 싶어. 더 크게 바꾸거나 색상도 좀 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날짜, 번호, 성함, 금액 요 부분을 셀을 전체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해주시면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요 색깔이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여기를 포함해서 이 색상을 나는 좀 다른 색상으로 바꿀 거야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굵게도 있고 기울임도 있고 요거는 텍스트 색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검정색이 싫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뭐 파란색을 주셔도 되시고 나는 금액은 조금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줄래 라고 하시면 금액은 빨간색으로 주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가운데 정렬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짜에서 금액까지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또는 요 전체적인 거를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상단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가로 맞춤이 보이시죠? 이거는 네, 가로 맞춤, 가운데 정렬, 왼쪽, 오른쪽으로 정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 번호, 성함, 금액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주기로 했죠. 여기 포인트 채우기 색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보시면 뭐 노란색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좀 확 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테두리를 한번 줘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인 테두리, 자 날짜랑 번호랑 성함, 금액 요 부분을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역시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자, 전체적으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자, 위에 아까 채우기 색상 옆에 보시면 테두리가 보이셨죠? 테두리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자, 한 번씩 눌러보셔도 되세요. 전체 테두리는 이런 느낌이구나. 요걸 눌렀더니 자, 전체적으로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 라고 하시면 테두리 삭제라고 버튼 눌러주시고 나는 전체적인 그 바깥쪽 테두리만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 바깥쪽 테두리를 넣으셔도 되시고 여기 안에는 조금 얇은 걸로 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면은 얇은 걸로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껍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를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이것도 중간 두께 그리고 더 굵게 이것도 색상도 테두리 색상도 변경도 가능해요. 뭐 파란색으로 바꾸셔도 되시고 그대로 뭐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테두리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눈에 확 튀어야 되니까 전체 테두리를 너무 두껍다 그쵸? 얇은 걸로 해서 전체 테두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요 간격 사이가 간격 사이가 너무 좁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요 열도 마찬가지고 요 행도 마찬가지고 이 길이라든지 높이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글씨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어머님이 오셨다. 어머님이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셀이 너무 부족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어. 약간 좀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셀을 길이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면은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도 조금 너무 답답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숫자 버튼이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 아니면 난 전체적으로 셀 높이를 조금 조정해 줄래 라고 하시면 항상 요 네모 박스, 요 네모를 누르시면 전체가 다 지정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 자 2번과 3번 사이 또는 3번과 4번 사이 아무나 괜찮아요. 여기 높이를 조금 길게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높이가
더 넓어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위에 뭐 보기, 삽입, 서식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내가 2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트 1 같은 경우에 2022년이라고 2022년 2월이라고 한번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출 관리하실 수 있게 여기 시트 1도 한번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시트 1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책꽂이에 꼽혀 있는 책갈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메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시트 1 뭐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도 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름 바꾸기 보이시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 2월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2월 매출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 음소거 버튼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탭을 또 바꿨어요. 여기까지 혹시 표도 만드시고 시트 1 제목까지 바꾸신 분들은 네, 1번이라고 해서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네, 잘하고 계시네. 푸른소나님, 엘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앙꼬님도 지금 여기까지 잘하고 계세요. 오지윤님, 소피아님, 라벨리님, 세비가님. 네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 난 여기에 또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왼쪽에 시트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요 그 테두리 그대로 나는 안에만 내용만 삭제하고 그대로 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시트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똑같이 필터도 넣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세요. 시트를 복사하시면 되세요. 복사하실 때는 2022년 2월 여기 탭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복사를 누르시면 새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기존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존 매출일지라는 스프레드시트에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기존 스프레드시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저 첫 번째 매출일지 보이시죠? 여기를 딸깍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시트가 복사가 됐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2022년 2월에 4번이라고 해가지고 복사가 됐어요. 자, 똑같이 복사가 됐죠? 네네. 여기는 우리 이름을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꿔볼까요? 2022년 3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월 역시 여기 날짜랑 이것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델레트 키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델레트 이렇게 하시면은 그대로 날짜 입력하시면 되시고 번호, 성함, 금액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2022년 2월, 3월 이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함수를 잠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sum 합계 기능하고 에버리지 평균 금액만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 5천 원, 만 원 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은 좀 눈으로 한눈에 보기 조금 어려워. 요 부분을 또는 요 D를 D열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통화 형식 있죠? 우리 원 표시를 누르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눈에 보기 쉽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이 이렇게 뒤에가 있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다시 되돌릴 때는 그러니까는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다시 없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D 버튼을 눌러주신 D열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식이 있어요. 서식 버튼 들어가시게 되면은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 자, 한국 원 통화.
또 이렇게 바뀌어지시네. 다시 한번. 숫자 여기 이 표시 들어가셔도 되시고 저는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숫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한국 원 표시로 맞춤 통화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는 한국 원 단위로 해서 바꾸실 거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냥 적용 버튼 눌러 주실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실행 취소라고 하시고 디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는 원 단위 표시를 조금 원해 라고 하시면 자, 서식 들어가셔서 숫자 들어가신 다음에 저기 밑에 한국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거기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자, 다시 서식 버튼 들어가시면 숫자 맞춤 통화 들어가셔서 원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집어 넣어 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합계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또 평균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합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손님을 합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1번부터 100번까지 평균 금액 우리 월 매출 평균 일 매출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럴 때는 합계 옆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숫자를 한번 하나씩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200원, 300원이 있어요. 100원, 200원, 300원이 있는데 여기 I라는 열 옆에다가 한번 금액을 한번 요거 100원, 200원, 300원을 더한 금액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에 함수를 불러올 때는 함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는 표시 자, 이게 보이시나요? 는 표시를 입력해 주세요.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시고 는 표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나는 요 F열에 있는 F8번에 100이라는 숫자와 플러스 200이라는 숫자와 플러스 300원이라는 숫자를 더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버튼 누르셔도 되세요. 그다음에 엔터라고 치시면 자 600원이 됐네요. 맞나요? 600원 맞죠? 그래서 근데 이 F8번의 100원이 내가 보니까는 100원이 아니었어. 300원이었어. 알고 보니까 매출을 수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00원으로 바꿨을 경우에 여기 아까 600원이었던 게 보니까 80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거를 꼭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합계 금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넣고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쵸? 우리 다 그래서 는이라는 곳에 우리는 썸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썸이라는 이거는 전체적인 합계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썸 넣고 가로 열고 요거 여기서 100번까지 드래그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너무 팔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D라는 요 열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 D라는 금액을 다 합산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요 금액이 지금 16만 8천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홍길동 어머님이 보니까는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알고 보니까는 10,000원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10,000원만 수정해 주시게 되면 합계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sum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sum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sum이라는 곳에 D열이 다 합계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원에서 뒤끝까지 합계가 들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합계 금액 그리고 평균 금액 한번 알아보실 텐데 그래도 나는 이게 평균이 에버리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난 잘 몰라요. 라고 하시면 다시 합계 금액을 지워 볼게요. 지워 보시면 여기 위에 우리 아까 필터 한번 했었었죠. 필터 옆에 보시면 함수라고 해서 꺾어진 M이라는 그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함수 버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sum, average, counter, max, min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um하고 average 두 개만 하기로 했죠. sum이라고 치시면 저절로 sum이라고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떠요. 그래서 어디 부분을 합계를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D열 부분, 이 숫자 부분을 다 합계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시고 D열을 클릭해 주신 전체적인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엔터만 눌러주시면 17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바로 뜨게 됩니다. 요 기능 이용하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일일이 뭐 에버리지는 넣고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도 역시 평균 한번 내볼게요. 자 아까 에버리지가 평균이라고 했죠. 함수 버튼 들어가시면 에버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D열에 전체적인 오늘 일 매출 평균을 알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오늘 일 매출이 별로 저조하네요. 그쵸? 15,727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합계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자 이거를 우리 사장님께 또는 다른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돼요. 그쵸? 오늘 매출이 이랬습니다. 어제 매출은 이랬습니다. 라고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요거 파일 자체가 자동이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메일을 열어서 파일 첨부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 위에 상단에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링크 복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이메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메일 또는 직원 이메일, 직원 너랑 같이 매출을 공유할 거야 라는 뜻으로 여기에 이제 이메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내셔도 되세요. 자, 편집자 여기 보시면 뷰어가 있고 댓글 작성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는데 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직원한테 이런 매출이 오늘 매출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굳이 수정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겠죠? 그럴 때 뷰어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그 친구 역시 구글에 들어가면은 매출일지라는 게 딱 떠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댓글 작성자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댓글 작성자는 요 셀에 대해서 댓글만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공동 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뭐 매니저들한테는 우리는 편집자로 해서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편집자라고 한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분 역시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유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링크 복사가 있어요. 링크 복사. 링크가 복사됨이라고 해서 아까 팝업 창이 떴죠. 링크가 복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 창에 보시면은 카톡 창에 이렇게 해서 네, 직원아, 한번 볼래? 이렇게 해서 컨트롤 V라고 해서 요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그 친구가 요 매출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메일로 파일 첨부하고 내용 작성하고 매출일치야 얼렁 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요게 제일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 이 상태로 매출 일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열어볼게. 자, 새 탭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아까 처음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구글 시트 열 때는 여기 상단에 지메일 이미지 옆에 구글 앱이 있었죠. 여기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시면 자, 우리 매출일지가
보이죠? 매출일지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여러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공유한 문서, 아까 우리 사장님 또는 직원분이랑 공유했다라는 뜻으로 사람 모양이 떠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공유할 때는 이렇게 사람 모양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뭐 가계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여기 안에 템플릿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정도 있고요.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여기 가계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계부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연간 가계부라고 해서 말뜻통 지출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달 같은 경우 이렇게 입력만 하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플도 많이 쓰시긴 하잖아요. 근데 어플을 공유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여보 여기 지출이 요번에 이렇게 나왔어 한번 봐봐 라고 해서 남편한테 공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우리 공유 버튼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남편한테 이 가계부를 공유할 거야 라고 하면은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뭐 직장에 있어 회사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지메일 주소 요거 입력을 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동일해요. 가계부도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 지출, 요약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까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글 설문지로 들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새 탭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구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또 2.9개인 구글 앱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구글 설문지가 있어요. 맨 밑에 있네요. 구글 설문지. 자, 구글 설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설문지는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사용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뭔가 사람을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구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접수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 설문지 한번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 양식으로 시작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도 역시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템플릿 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작성하는 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해서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새롭게 만들 거기 때문에 플러스 새 양식 시작하기라고 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딱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역시 제목을 넣어 볼 거예요. 제목 없는 설문지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레드향 접수 이렇게 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가 레드향을 판매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무슨 화장품 또는 무슨 떡볶이 접수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지 설명에는 레드향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레드향이란 뭐 3월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저장 중 보이시죠?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밖에 나갔어 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이 상태에서 제목 없는 질문.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접수 받고자 할 때 어떤 걸 제일 넣어야 될까요? 성함이죠. 고객님의 성함이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성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성함, 고객님 성함을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객관식 질문이 있고 단답형, 장문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성함은 굳이 장문형, 객관식 질문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함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연락처 또는 뭐 SNS가 있으시면 왜냐면 연락이 안 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SNS라도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이 상태에서 질문 추가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탭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락처라고 또 적어주시면 이거 역시 단답형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첫 번째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단답형. 나는 뭐 장문형이야. 뭐 객관식 질문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또 여기서 플러스. 자, 연락처 다음에 또 SNS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SNS도 넣어주세요. SNS도 입력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SNS라도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뭐 물건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단답형으로 또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상품 정보를 넣어야 돼요. 상품 정보. 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요때는 객관식 질문보다는 체크박스를 넣어볼 거예요. 다 체크박스. 체크박스라고 하는 건 고객들이 체크할 수 있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자, 레드양 한 박스. 자, 레드양 한 박스가 뭐 3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시는데 우리는 그냥 입력해 볼게요. 자, 레드향 뭐 두 박스 뭐 두 박스 하면은 뭐 조금 저렴하게 해서 55,000원에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드향 세 박스. 그다음에 세 박스면은 한 8만 원 해볼까요? 8만 원 너무 적은가요? 85,000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네 박스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여기다가 네 박스, 다섯 박스 막 이렇게 추가로 계속해서 대량 주문하신 분들은 이럴 때는 다량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하시면 뭐 10박스 우리가 뭐 체크박스를 10박스까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량 주문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넣어 주시면 되시고 여기 다시 한번 질문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주소를 넣어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고객님의 주소라고 1번이라고 넣어 볼게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소가 세 박스가 우리 친정집으로 갈 수도 있고 시댁으로 갈 수 있고 우리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 자 단답형도 당장 우리 장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주소 1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한번 넣어볼게요. 주소 2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소가 다른 곳일 경우 이곳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다량 주문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주소가 또 뭐 3명한테 또 보낼 수도 있잖아요. 3박스니까요. 여기 또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역시 상동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1번, 2번, 3번의 주소가 각각 각각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고객이요. 이것도 역시 장문형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또 마지막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금 요 계좌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금 입금 위주로가 많아요. 왜냐면 카드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여기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과수하시거나 약간 이렇게 뭐 직배송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홍길동 사장님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계좌번호 땡땡땡 뭐시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객관식 질문으로 해서 물어봐요. 혹시 입금하셨나요? 이렇게 아니면 아직 입금 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입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서 이제
나는 좀 레드향인데 여기에다가 좀 레드향 사진을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글씨만 들어갔으니까 너무 식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클릭해 주신 레드향 접수 여기 밑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거나 여기다 뭐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미지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탐색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탕화면 또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곳 PC에서 요거를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드향을 아직 저기 뭐 불러오거나 다운받아 놓지 않아서 다른 거 한번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판매하고자 하는 거를 불러오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떡볶이를 한번 그냥 불러와 볼게요. 레드향이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함 위에 이렇게 성함 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다가 올릴 거야 라고 하시면 요거를 밑에 이렇게 해서 순서도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레드향 접수긴 하지만 떡볶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식으로 레드향의 맛있는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설문지가 다 만들어졌다면 이거를 이제 링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그 링크만 접속해서 요거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내기 버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상단에 자 여기까지 혹시 설문지를 다 만들어 보셨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1번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설문지는 어떤 버튼을 누르셔야 되냐고요? 아까 동일하게 구글 상단에 푸른 소나무 혹시 설문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기까지 잘 푸른 소나무 잘 하고 계셨네요. 네, 여기서 위에 상단에 보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뭐 이메일 보내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기 위에 클립 모양 보이실까요? 상단에 두 번째 클립 모양. 요게 링크로 생성하는 버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글씨 주소가 너무 길어. URL 단축 버튼이 있습니다. URL 단축 버튼 요 상태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복사가 되었다라는 팝업 창과 함께 복사가 됐어요. 이 역시 우리 우리 내 거 카톡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우리 멀티링크 만드실 때 접수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실 때 링크를 넣으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접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응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질문한 거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목록에 뜨실 텐데 요걸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제 거 한번 설문지를 한 거를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같이럼 응답에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응답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표시가 돼요. 내가 10명이다. 10명이다라고 하면 숫자 10명이라고 표시가 됐겠죠? 그리고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 10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역시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돼서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똑같이 휴대폰 모바일로 구글 설문지 또는 뭐 설문지 뭐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지 치셔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구글 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접속했는지 굳이 PC로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핸드폰으로도 응답 한 명이 접수했는지 100명이 접수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 버튼 누르시게 되면 우리는 엑셀로 전환하기 걸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 아닌 여기 우리 PC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스프레드시트의 응답 보기라고 해서 여기 엑셀 모양, 구글 스프레드시트 모양이에요. 여기를 클릭 선생님 한번 화면이 멈췄어요. 아, 응답 연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네, 혹시 이 보여요. 상태로 보이실까요?
네네. 네, 보여요. 네네. 우리가 만든 아까 질문지랑 좀 다르긴 한데 질문지 아까 만들었던 우리 레드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률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응답이라고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접수한 분이 또는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분이 100분이야, 뭐 10분이야 라고 하시면 여기 응답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나는 엑셀로 다운받을 거야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이 스프레드시트 이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상단에 초록색 모양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다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 스탬프 언제 접수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이 됩니다. 인스타 요거 좀 지워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해서 엑셀로 다운 받게 되면은 뭐 100명이다라고 하시면 쭉 100분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100분까지 쭉 나열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건을 뭐 레드향이라든지 접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엑셀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역시 업체 사장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공유 버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 버튼 링크 복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업체 사장님이 아이고 나는 이 상태로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구글도 없어요.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공유 버튼 해서 뭐 들어가서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엑셀로 전환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분 송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엑셀로 전환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인 상태에서 엑셀로 다운 받으실 거잖아요. 여기 위에 상단에 파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해서 보이실까요? 네, 다운로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자, 우리 MS 좋아하는 엑셀로 문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튼 한번 눌러 보실게요. 보시면 요 상태로 밑에 보시면은 XLS라고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여기서 난 좀 여기 좀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수정하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신 상태에서 업체에다가 보내시면 되세요. 업체도 역시 송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시 파일 자 들어가서 다운로드 요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MS 엑셀이라고 적혀 있죠? 요 상태로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업체 사장님한테 이메일 보내는 건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우리 설문지 만드는 것까지 우리 해봤는데요. 혹시 제가 또 하나 뭔가 팁을 하나 잠깐 5분 동안 설명을 또 드리면 여러분들 인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북클럽 인증이든 무슨 뭐 예전에 뭐 짹짹이 인증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인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처음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이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 강의가 끝났긴 했지만 인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북클럽 뭐 모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주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인증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싶어 인증한 거를. 근데 일일이 내가 인스타 블로그를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는 제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제 거 뭐 다운 받아져 있는 거 조금 보여드리면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함이 누구야? 아무개, 뭐 홍길동, 홍길순의 인증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또 안 화면이 되는 공유가 것 안 같아요. 됐어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이시죠? 자, 북클럽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다른 뭐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인증을 하고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유
처럼 여기다가 뭐 홍길동, 뭐 홍길순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뭐 이름을 오늘의 인증이잖아요. 21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상단에 인증,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증. 뭐 하면 여러분들이 인증하고자 하는 거를 일단은 뭘 하나 불러올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인증을 나는 유튜브로 했어. 또는 나는 인스타에 했어. 라고 해서 그 인증 링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가 인증한 걸 여기다가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셀에 sit2라는 셀에 여기 위에 상단에 링크 삽입이 또 있어요. 링크 삽입, 요 클립 모양 보이시죠? 위에 상단에 링크 삽입이라고 해서 보시면 내가 방금 유튜브를 제가 불러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누르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위에 상단에 나는 유튜브에 인증했어요 라고 해서 텍스트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유튜브 또는 인스타 또는 블로그 인증을 했어 라고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은 유튜브 인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가 보여져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북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인증하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서로 인증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그리고 또 뭐 주 단위로 다 인증하신 분들은 뭘 준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확인하실 때 굉장히 좋으시겠죠? 이렇게 누구누구 인증 누구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날짜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인증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날 쭈루룩 하시고 또 쭈루룩 인증하시고 또 쭈루룩 하시고 요거를 회원분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월의 인증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공유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제목이 없다고 나오네요. 제목도 입력을 하래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목 인증 시트 뭐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증 시트 제목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회원들끼리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복사 누르셔도 되세요. 링크 복사한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 보내주시면 서로 인증을 여기다 링크를 걸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글 스프레드 시트랑 구글 설문지 만드는 걸 알려드렸긴 했는데 자 구글 설문지는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셔야 되시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함수, 뭐 도표 만드는 거, 뭐 그래프 만드는 거 정말 많아요. 진짜 막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뭐 말 그대로 문서 활용하는 거, 작성할 수 있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거까지 다 아시려면 정말 우리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 기능만 아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여기 메뉴바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 버튼 한 번씩 꼭 눌러보시고 필터 만들기, 함수, 그리고 링크 삽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셔가지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못 들어오신 분들 죄송해요. 이게 뭐 추가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때 지호석 강사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게 또 100분 그 이상의 분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조금 이게 발생이 됐는데 죄송해요. 네네네. 혹시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컴퓨터에서 인스타 링크 불러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컴퓨터에서 인스타 링크 불러오는 거요? 네, 인스타 링크 불러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PC상으로 인스타를 접속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불러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PC에 카카오톡을 좀 깔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과 PC랑 같이 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그 카카오톡에다가 이 모바일 카카오톡에다가 우리 인스타 링크는 복사하는 건 아시죠? 네네. 그런 다음에 나한테 보내는 거야. 나한테. 음, 나한테 링크를 보내면 여기 PC에서 이 링크를 여실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내면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카톡에서 그럼 복사해서 그냥 붙이는군요. 맞아요. 카톡에서 붙여넣기 음, 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이거를 다시 또 인스타 열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PC를 항상 켜놔서 카카오톡을 항상 켜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연동하시는 게 더 빨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블로그도 할 때도 블로그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사진을 올려놔요. 사진을 올려놓고 뭐 PC로 글씨를 쓴다든가 모바일로 글씨를 쓰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손가락도 맞아요.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은 항상 모바일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사진은 언제든지 여기 PC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거 순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항상 열어놓고 같이 연동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미리 캔버스도 네이버에 녹음분이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미리 캔버스도 네이버에 녹화분이 있냐고요?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 링크로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요. 엑셀보다 스프레드가 더 쉬워요. 네. 왜냐하면 엑셀은 일일이 저장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하고 저장을 안 누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몇 초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부탁을 해. 내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좀 수정 좀 해놔 줄래? 라고 하시고 다른 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네. 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설문지 맨 마지막에 작성하고 네. 그 링크 복사한 뒤에 그다음에 그 화면이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는지 못 봤거든요. 링크를 그냥 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제가 카카오톡 요거를 연동해서 열어놓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나한테 보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보내놓으시면은 이 카카오톡 상에서도 복사가 되겠죠. 내 거 링크가 보내졌으니까 그 카카오톡 링크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스타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설문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물건을 뭐 구매하고자 하는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스타 링크에 많이 걸기도 하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쉬워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출근 준비 때문에 맞아요. 다들. 네.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 설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00 팔로우 뭐 이벤트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6,000 팔로우 이벤트 하신 아니 3,000 팔로우 이벤트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이벤트 또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거 할 때는 설문지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그 인스타 링크에다가 한번 달아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중지.